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19회 대비 기출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펴셨는데요. 자, 사회복지 실천론 주요 빈출 키워드 60번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요, 사회복지 실천 방법의 분류입니다. 일단은 3회 시스템 첫 번째 알짜 정리로 복습하는 것부터 같이 할 건데요. 일단 이 부분이 최근 10년간 몇 문항 나왔냐, 6문항 나왔다. 이것도 좀 말씀드리고 가고 싶고요. 첫 번째 우리가 이제 3회독 시스템의 첫 번째 복습으로 우리가 알짜 정리로 핵심 내용 잡잖아요. 여기에서 요 정도는 꼭 알고 가셔야 되고 암기도 좀 하셔야 돼요. 클라이언트 체계의 규모에 따른 실천 방법의 분류 나오고요. 또 하나는 클라이언트와 접촉 유무에 따른 분류가 나오는데요. 규모에 따르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규모에 따라서 크게 우리가 뭐뭐 나누죠? 미시, 그 다음에 중범위, 것이 나오거든요. 예, 이거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여기 잘 설명되어 있는데요. 미시는요, 바로 개인이나 부부나 가족을 얘기하는 거고요. 중범위는요, 의미가 부여된 집단입니다. 그 다음에 거시는요, 지역사회, 국가 단위의 가장 큰 단위를 말하고요. 여기서 이제 미시는 특히 우리가 클라이언트하고 직접 대면 접촉한다 그러잖아요. 페이스 투 페이스.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 클라이언트를 직접 만나 활동이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이거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범위 역시 직접 만나는데 여기에서는 클라이언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학교, 직장, 이웃 등의 동료 관계 그래가지고요. 그냥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게 아니라 직장에서 친한 동료, 학교에서 친한 친구, 그 다음에 사회복지 조직에서 내가 참여하는 자조 집단, 지지 집단, 이런 식의 의미가 부여된 집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집단의 개념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시는 말 그대로 우리가 사회복지사가 직접 대면 접촉을 하는 경우는 드물고요. 여기에서는 지역사회나 전체 국가 해갖고요. 우리가 클라이언트를 도울 때 환경을 조성하거나 자원을 개발하거나 이런 것들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클라이언트 규모에 따른 분류할 때는 미시, 중범위, 거시하고 지금 나눠드린 대상에 대한 구분 요 정도는 갖고 계셔야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이 실천 방법을 분류하는 데 있어서 클라이언트 접촉 유무에 따른 게 있는데요. 이거는 크게 우리가 직접과 간접으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죠? 다이렉트, 인다이렉트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직접 실천은 클라이언트를 직접 변화시킴으로써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거고요. 아까 규모로 얘기한다면 대부분 미시나 중범위가 여기에 많이 속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접은 클라이언트와 대면 접촉을 하기보다는 환경 체계를 조성하는 것 이런 것과 관련되죠. 예, 그래서 간접 실천, 직간접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간접에 우리가 대표적인 걸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학생들이 좀 많이 헷갈려하는 게 바로 옹호, 그 다음에 의뢰. 이거는 직접이 아니고 간접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좀 메모를 해 놓으셔서 문제 풀 때 헷갈리는 일 없이 조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까지 팁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우리가 요 책이요. 이제 알짜 정리로 첫 스텝을 하는데요. 기출 체크를 하죠. 그래서 요 내용과 관련돼서 그동안 기출이 어떤 것들이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제가 요 부분들을 어떤 패턴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 보고 하는데요. 일단 여기에는 미시, 중범위, 거시에 대한 거 먼저 보시면 16회 때 중시적 실천, 그 다음에 15회 때 미시적 실천, 그 다음에 13회 때 거시적 수준의 실천 이게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시, 중범위, 거신, 클라이언트 규모에 따른 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요거는 직간접 실천에 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11회 때 간접 실천, 직접 실천 나왔고 또 10회 때 또 어떤 것들은 간접 실천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7회 때 뭐뭐뭐는 직접 실천 이렇게 나왔는데요. 요 기출 체크 문장은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데 예제 응용하기에 좋은 것들이 너무나 잘 뽑아져서 하나씩 다 확인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16회 때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에서 기관 실무자 네트워크 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중시적, 중범위적 실천에 해당한다. 예, 여기 지금 기출 체크 문장들은 기출에 나온 문장으로 다 맞는 문장들인데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를 그 여러 회차에 걸친 거를 한눈에 보도록 도와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거 보시면 중범위가 의미가 부여된 집단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학생들이 기관 실무자 네트워크 회의면 사회부장 협의체의 실무자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집단입니다. 그리고 이걸 구태여 나누자면 과업 집단이겠죠. 예. 그래서 당연히 회의에 실무자인 사람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실무자 네트워크 회의 집단은 과업 집단이고 집단은 뭐예요? 중시적 실천이었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미시적 실천 한번 들어볼게요. 개인의 가장 친밀한 상호작용 과정에 개입하는 실천 활동으로 가정 방문, 상담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렇죠. 우리가 아까 미시의 개인, 개인이나 부부, 뭐 그다음에 가족 이런 것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개인의 가장 친밀한 했고 가정 방문, 상담 이런 얘기 정확히 맞았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거시적 볼까요? 모금활동, 후원자 개발 및 관리, 사회복지 정책 및 평가는 거시적 실천. 예, 아까 거시적 실천은 뭐였어요? 클라이언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큰 단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모금활동, 뭐 후원개발, 그 다음에 정책 분석, 평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 세 가지들은 중시, 그 다음에 미시, 그 다음에 거시에 대한 것들이 잘 된 예제들을 연결이 잘 뽑아져 나와서 그대로 좀 문장 봤고요. 이번에는 직간접을 좀 볼게요. 예, 아까 직접은 클라이언트를 대면 접촉하면서 그리고 간접은 환경을 조성해주고 뭐 그 대면 접촉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했는데요. 11회 때 볼까요? 정책 개발 등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환경 체계에 개입하는 것은 간접에 해당하고 상담, 가정 방문 등 클라이언트를 직접 변화시키는 것은 직접에 해당한다. 맞았죠? 자, 그 다음에 10번 볼까요? 예제로 내었네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자원봉사자 모집, 희귀질환 아동을 위한 모금은 어디에 속해요? 간접이죠. 클라이언트를 직접 만나서 그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환경을 조성해주는 활동들이잖아요. 그래서 간접이고요. 자, 7회 때 전화를 통한 상담은 뭐예요? 직접 실천. 이것들을 학생들이 은근히 헷갈려해요. 전화하면은 뭐 지금은 뭐 화상전화 있고 하는데 전화하면은 직접 안 만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긴 당연히 전화는 직접이죠. 왜냐하면 그 클라이언트하고 내가 대화하는 거잖아요. 클라이언트의 주변을 돕는 게 아니잖아요.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자원을 개발하는 거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전화 상담은 직접이다 라는 얘기를 좀 할게요. 그러면 학생들이 자주 틀렸던 걸로 우리가 꼭 조심하자고 얘기하는 게 전화 상담은 직접이라는 거 조금 정리하시고요. 직접. 그 다음에 또 많이 하는 게 옹호. 그 다음에 의뢰. 이거는 뭐다? 간접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헷갈리는 것들을 잘 잡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문제 패턴으로 많이 나올 수 있는 게 그런 거죠. 다음 중 뭐예요? 실천의 성격이 다른 하나는 하고 예제가 나왔는데 4개는 직접, 하나는 간접,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예, 그런 것들을 연결하는 게 중요한 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표 기출 문제로 16회 때 문제 같이 풀어보고요. 난이도 3이 되어 있고요. 학생들의 정답률 43% 정도 나오고 있네요. 자, 한번 볼게요. 사회복지 실천의 개입 수준과 활동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개입 수준과 활동이 바르게 맞는 것. 1번. 중시적 실천 했는데요. 사료관리 대상자에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청소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료관리 대상자 개인을 도운 거잖아요. 그쵸? 사료관리 대상자 개인에 대한 개입이니까 이거는 뭐죠? 개인이니까 미시가 되는 거죠. 예. 바르게 연결한 건데 중시라 그랬으니까 틀렸네요. 2번 미시적 실천. 사회복지관에서 후원자 개발을 위한 행사를 했다. 그럼 여러분 후원자 개발을 위한 행사를 한 거면 미시예요? 중범이에요? 거시예요? 거시에 해당하죠. 예.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후원자 개발 활동을 하잖아요. 아까 거시가 뭐였죠? 지역사회 국가단위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미시가 아니고 거시에 해당한다 그랬고요. 또 3번 거시적 실천, 공공부조 서비스의 적격성을 파악하기 위한 욕구 사정. 여러분 공공부조니까 엄청 큰 거야 이러시면 안 돼요.
공공부조 서비스의 적격성을 파악한다는 것은 이 신청자가 공공부조를 받을 대상이 맞나 틀리나 그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시가 아니라 이거는 뭡니까? 미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요 내용들을 보실 때 정확히 보실 수 있게 공공부조라는 말에 어떤 이건 제도니까 이런 게 아니라 적격성을 판단한다고 한 거는 신청한 그 사람이 이 대상으로 맞나, 예, 이걸 보는 거니까요. 개인을 만난 거니까, 그 가족 혹은 그 개인 단위를 만난 거기 때문에 미시가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틀렸고요. 4번. 중시 그랬어요. 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예, 이거 아까 연결해서 나왔었는데, 기관 실무자들의 네트워크 회의를 소집했다. 그러면 기관 실무자 집단이 모인 거죠. 그쵸?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여러 그게 있는데 그중에 실무자 집단이 모여서 회의를 한 과업 집단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중시적은 뭐예요? 의미가 부여된 집단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냥 사람들 모아놓은 게 아니라 직장에서 친한 동료, 학교에서 친한 친구, 또 복지관에서 어떤 공통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자주 집단, 지시 집단 하는 것, 이런 집단이 모이는 거라 그랬잖아요. 여기 지금 실무자 네트워크도 지역사회 보장을 위한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실시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갖고 모인 집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집단이 중시라 그랬으니까 맞았죠. 그래서 맞는 것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미시적 실천.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주민대상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역조사를 실시했어요. 지역조사를 실시한 거는 어때요? 거시적인 실천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미시가 아닌 거죠.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국가 단위는 뭐라 그랬어요? 거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틀린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봤더니 학생들이 왜 이렇게 정답률이 한 43% 정도 나왔나 봤더니 학생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것들 그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나오고 하니까 지역이라는 말에 조금 그냥 딱 꽂혀버린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역 거시가 아니라 그 협의체에 여러 파트가 있는데 그중에 실무자 네트워크 파트의 실무자 집단이 모여서 과업 집단 회의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 조금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요거 봤고요. 자, 이번엔 대표 기출은 아니고요. 연관 기출, 관련 기출 요 15회 때 거 한번 볼게요. 예, 이런 문제 나온다 그랬었죠. 미시적 실천을 모두 모아라 그랬어요. 자, 미시적 실천은 개인, 부부, 가족 해갖고 그 단위가 되게 그 미시적 실천은 작을 뿐만 아니라 대면 접촉을 한다 그랬는데요. 맞는 것을 모두 모아라 그랬어요. 기억, 위탁가정 아동 방문. 예. 아동, 위탁가정 아동을 방문했어요. 위탁가정. 그러면 개인 부부 가족에 속하니까 미시 맞죠? 예. 그 다음에 노숙인 보호를 위한 모금. 이거는 뭐죠? 모금 활동은 지역사회 전반을 대상으로 모금 활동을 하니까 거시죠. 지금은 미시를 모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신장애인 재활상담. 개인하고 상담을 한 거죠. 그러니까 미시네요. 그 다음에 리을. 직업재활 대상자를 위한 자원을 개발했대요. 이거는 거시잖아요. 자원 개발은. 자원 동원, 자원 개발, 막 환경 조성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미시만 모으면 어떻게 돼요? 기억, 디귿이 되죠? 답은 몇 번이죠? 2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하고요. 이거 지금 문제 같이 풀어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기억, 디귿이 미시에 해당한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예, 요거는 이제 85% 정답률 보이니까 학생들이 그다지 고민 안 하고 잘 풀은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요번에는요, 우리 이제 그러니까 기출회독 이 책의 3회독 시스템인데요. 세 번째 스텝이 바로 퀴즈 학습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식으로 이제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양한 형식이라는 것은 왜 틀렸나 확인하기, 그 다음에 OX 혹은 또 가로 이것도 하는데요. 요번 거에는 어떤 것들로 구성이 됐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틀렸는지가 나와 있네요. 볼게요. 첫 번째, 지금 배운 내용들 미시, 중범위, 거시, 직간접 이걸 가지고 하면 되겠습니다. 1번, 클라이언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체계에 대한 활동이나 국가의 복지체계를 대상으로 한 활동은 사회복지 실천으로 보지 않는다. X이죠. 예, 우리 사회복지 실천은 어때요? 막 개인만 붙들고 하거나 집단 상담만 하거나 그러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미시, 중범위, 거시 다양하게.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어떤 거는 부적응하는 개인을 돕지만 어떤 거는 좀 더 큰 차원의 정책이나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일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바로 거시 수준의 사회복지 활동도 합니다. 그래서 안 한다 했으니까 틀린 거죠. 2번. 클라이언트에 대한 상담, 교육, 옹호, 연계 활동은 직접 활동에 속한다 했는데 틀렸죠. 예, 아까 제가 옹호 활동이나 연계가 의뢰 아닙니까? 의뢰 이런 것들은 어디에 속한다 그랬어요? 직접이 아니고 간접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간접 실천에 해당하는 거죠. 학생들이 옹호에 대해서 많이 물어봐요. 선생님, 클라이언트 A가 자기를 대변하지 못해서 그 클라이언트를 옹호하는 거는 클라이언트 A를 보고 그런 문제를 느끼고 옹호하는 건데 그게 왜 간접입니까? 직접이지요? 라고 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옹호에서는 그 클라이언트가 받아야 되는 서비스가 저 B 기관이 있는데 B 기관에서 어떤 이유로 주지 않는다면 그 서비스를 주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클라이언트를 대신해서 그 클라이언트가 받아야 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옹호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간접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의뢰가 간접인 건 당연히 아실 거고요. 연계 활동이. 그래서 요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요거 옹호와 의뢰 혹은 연계 활동은 어디에 들어간다? 간접에 들어간다. 예. 3번. 사회복지 정책 분석 및 평가는 거시적 수준의 실천에 해당하며 여기까지는 다 맞았죠. 후원자 개발 및 관리, 후원자 개발 및 관리, 사회기술 훈련 제공, 급여 대상자 사후 관리는 미시적 수준의 실천에 해당한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후원자 개발 및 관리는 후원자 개발 어떻게 해요?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시 수준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미시라고 한 게 틀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실천 방법 분류는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해보면서 자꾸 구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4번 문장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실천 활동을 위해 직접 실천과 간접 실천 중에서 선택적으로 진행한다 그랬어요. 자,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는데요. 현장의 사회복지사는 직접 실천도 하고 간접 실천도 해요. 근데 직간접 실천을 사회복지사가 하는 것은, 그러니까 직간접 실천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직접 만나서 대면 접촉을 통해서 직접 변화시켰느냐 아니면 그를 둘러싼 환경을 변화시키느냐 이거가 기준이 되는 거지 효율을 위해서 이 방법을 쓸까 저 방법을 쓸까 선택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이 여러분들이 조금 정확히 읽어내셔야 되는 게 직간접을 나누는 건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직접 만나느냐 직접 만나서 대면 접촉을 통해서 일을 진행하느냐 아니면 간접적으로 그를 둘러싼 환경을 조성하느냐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지 효율을 위해서 어느 걸 하는 게 더 좋을까 선택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틀렸다는 겁니다. 말의 요 문맥을 정확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이번에 5번. 사회복지 정책, 사회복지 행정 등은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보지 않는다. 아니죠. 우리는 사회복지 정책이나 행정도 간접적 차원의 실천이고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 사회복지사라고 할 때 협의회나 공동모금회 같은 데서 하는 일들은 상당 부분이 간접적인 차원의 일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그건 실천이 아니냐? 아니에요. 둘 다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고 또 현장의 워커가 클라이언트하고 일할 때도 어때요?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상황에 맞게끔 이 사람의 삶의 질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때요? 대면 접촉을 통해서 직접 변화를 시켜야 될까? 환경 조성을 해야 될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주의하시고요. 정책이나 행정도 우리는 간접적 차원의 실천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사회복지사가 성폭력 피해 아동의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과 관련하여 진행한 정국 및 서명운동은 중범위 수준의 실천이다. 아니죠. 우리가 법률의 제정,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했다, 연판장을 벌였다, 뭐 하는 것들은 전형적인 거시적 수준의 실천입니다. 그래서 뭐 모금활동을 했다, 그 다음에 뭐 연판장, 뭐 서명운동을 했다, 뭐 이런 것들은 전형적인 거시 수준의 지역사회를 단위로 하거나 국가 단위를 가지고 일을 하는 걸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6번까지 봤고요. 예. 이번에는요. OX 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의 내용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해보자 그랬어요. 1번 국가적 정책 개발, 법안에 대한 분석, 지역사회 자원 개발, 취약 집단에 대한 옹호 및 지원 활동, 다양한 집단 간의 교섭과 타협 등은 거시적 실천에 해당한다. 예, 맞죠?
제가 요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권하는 건 뭐냐면 이건 맞고 틀리고 그냥 한번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또 다 예제로 나올 수 있죠. 거시적 실천만 묶어라 이렇게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하면 그런 식으로 한번 거시적 실천의 예를 한번 묶어봐야지. 국가정책을 개발하는 것, 법안을 분석하는 것, 지역사회 자원을 개발하는 것, 취약 집단을 옹호하는 것, 지원활동하는 것, 다양한 집단 간의 교섭과 타협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거시적 실천이구나. 이렇게 조금 연결하는 그런 방법으로 쓰시길 또 바래요. 2번, 클라이언트의 사회성 향상을 위해 진행되는 사회기술훈련은 거시적 실천에 해당한다. 완전 틀렸죠? X입니다. 왜 틀렸어요? 사회기술훈련, 소셜 스킬 트레이닝 하는데요. 이제 뭐 대인관계 적응에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사람에게 하는데요. 이 사람을 돕는 데 있어서 사회기술훈련은요. 개인을 도울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개인이 뭐 이런 부분들이 부족할 때 이 사람의 사회기술 훈련을 위해서 하기도 하고요. 또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뭐 그 자기 주장이 잘 안 된다거나 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으로도 우리가 사회기술 훈련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기술 훈련은 거시적 수준이 아니라 개인에서 미시 수준 혹은 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했다면 이거는 중범위 수준이 되겠죠. 예, 그래서 사회기술훈련은 거시가 아니라 미시 혹은 중범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틀렸다라는 거고요. 3번, 급여 대상자 사후관리. 사후관리는 미시적 수준의 실천에 해당한다. 당연하죠. 여러분, 우리가 급여 대상자 개인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서비스 종결하고 사후관리, 뭐가 잘 진행되고 또 배웠던 어떤 좋은 변화가 일반화되고 있나, 뭐 이런 것들 삶에 여전히 꾸준히 적용되고 있나, 이런 거 보려면 우리가 사후관리 하잖아요. 그래서 사후관리는 미시적 수준의 실천에 해당한다. 급여 대상자 개인에 대한 사후관리니까 미시에 해당하지요. 맞았습니다. 4번, 대면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전화 상담이나 이메일 상담, 인터넷 게시판을 통한 상담은 간접 실천에 해당한다 그랬는데 아니죠. 여러분, 제가 우리가 대면은 하지 않지만 그 사람 개인하고 상담하고 전화상, 그 사람 개인하고 메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인터넷 게시판에서 이제 그 얼굴은 안 봐도 동시에 같이 얘기하고 한다면 이거는 뭐예요? 그 사람과 내가 하는 직접 실천이죠. 예, 그래서 간접이 아니다. 그래서 아까 이것들을 유의하셔야 돼요. 특히 전화 상담이 이런 부분으로 잘 나옵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잘 잡으세요. 전화는 직접입니다. 예, 그 다음에 5번. 저소득 독거 어르신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 내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은 미시적 실천이다. X이죠. 자원을 확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미시가 아니고 뭐죠? 거시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5번 거시적 실천이죠. 자원의 확보니까 틀렸고요. 이번에 6번. 위탁가정 아동방문, 정신장애인 재활상담은 미시적 실천에 해당한다. 맞죠? 위탁가정 아동, 개인, 그 다음에 또 가서 가족을 만났어도 개인 부부 가족은 미시잖아요. 그 다음에 정신장애인 재활, 개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미시적 실천 맞았습니다. 7번, 미시 수준의 실천 활동은 대체로 간접 실천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그랬는데 아니죠. 미시는 대부분 어디에 속해요? 대면 접촉을 통한 직접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X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같이 봤고요. 우리가 실천론 첫 번째 60번에 해당하는 주요 빈출을 같이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나는 사회복지 실천 방법의 분류, 미시, 중범위, 거시, 그 다음에 직접 실천, 간접 실천 잘 분류되고 있나? 그 다음에 문제를 통해서 아까 옹호나 의뢰 같은 거는 간접이다. 요거 착각하지 말자. 이런 얘기 했고 전화 상담 뭐 이런 것들은 어때요? 직접 상담에 직접 서비스에 속한다. 이런 얘기 한 거 이런 것들을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메모하고 여러분의 것으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